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고인돌이라고 하면 이 선사시대 그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그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 고인돌이라고 하면 원시인들이 매머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몽둥이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사실 고인돌은 그 정도로 오래된 유적은 아닙니다. 이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거든요. 청동기가 시작된 게 기원전 1000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오래전 이 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3천년 정도 전이라고 하니까 엄청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이 턱을 괜다고 할 때 이 괴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돌들이 위에 큰 돌을 괴고 있어서 뭐 괜돌, 고인돌이라고 한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말 그대로 기둥 역할을 하는 받침돌 위에다가 큰 덮개돌을 올려놓은 형태인데요. 이 사람 손으로 그렇게 큰 돌을 올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식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인돌은 농경 문화가 정착된 이후에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청동기죠. 실제로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고요. 네. 그래서 이 특히나 아주 큰 고인돌 같은 경우는 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이 당시에 뭐 지배자의 신분을 뭐 상징한다라고 배웠던 것 같네요.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인돌이 지배층의 무덤인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만 고인돌이 3만 개가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긴 한데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반도에는 남한에만 3만 개 말고도 북한에 또 15,000개가 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남북한을 합치면 한반도에만 한 4만 5천 개의 고인돌이 있다는 건데 뭐 네네. 확실히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지휘자나 뭐 지배자가 많았다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 4만 5천 개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전 세계 고인돌의 반 이상이 한반도에 몰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지금도 땅을 파다가 보면은 고인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찾아보면 더 나올 겁니다. 이 전라도 쪽에는 논밭에도 고인돌이 널려 있어서 문화재의 중요성 이런 거를 잘 몰랐던 시절에는 논 매는데 불편하다고 뭐 찍어서 깨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 울산이나 뭐 부산, 경주 뭐 이 지역에서는 고인돌을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전라도 쪽에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그렇죠. 이 호남 지역에만 2만 개가 몰려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창, 화순, 강화 이쪽 지역에 고인돌이 많습니다. 고인돌이 많기도 하고 또 보존 상태도 양호해요. 그리고 또 모양까지도 특이한 게 많아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울산에는 방구대 안각화, 또 경주에 불국사가 있다면 이 호남 지역에는 고인돌이 있는 셈인데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건 그만큼 이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얘기군요. 아, 네, 그렇죠. 이 거석 문화라고 하는데요. 커다란 돌이란 뜻이죠.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영국의 스톤헨지, 이스터 섬의 거대 석상 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고인돌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은 뭐 전설을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불가사의니 뭐니 난리법석을 떠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워낙에 흔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세계 고고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주 엄청난 가치를 지닌 거죠. 네. 이 또 일제 강점기나 뭐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도 그 많은 고인돌이 아주 무사히 보존됐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이렇게 고인돌들이 꿋꿋하게 버텨준 덕분에 또 비파형 동거민이
민무늬 토기 같은 우리 선사시대 유물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뭐 파괴가 되지 않은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또 이 도굴꾼이나 또 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유물을 또 훔쳐가지 않았군요. 이 고인돌은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받침돌 위에 덮개돌이 있는 누가 봐도 이 고인돌이다 이런 싶은 형태는 주로 이제 북한 쪽에 많고요. 이 전라도에는 받침돌이 작거나 아니면 땅에 묻혀 있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그냥 커다란 바위처럼 보이죠. 그래서 비교적 도굴에서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청동기 시대 유물로 흔히 발견되는 돌칼이나 깨진 토기 이런 거는 뭐 그 당시에는 그 가치를 잘 몰랐을 가능성도 높고요. 네. 이 몰랐기 때문에 뭐 훼손이나 도굴이 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뭐 글자가 없었던 때인 만큼 이런 유적이나 유물로 또 그 시대의 삶을 또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소중한 유적들이 남아서 우리의 또 5천년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진 세월을 이겨낸 우리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손으로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이런 오래된 유적들은 한번 파괴되면 이 복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데 이 뭐 누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걸 할까요? 이게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죠. 사실 서울에도 고인돌이 꽤 있었어요. 이 정릉이나 개포동, 우면동, 양재동 이런 데를 통틀어서 수십 기에 달하는 고인돌 그리고 그 고인돌에서 나온 유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과거에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파괴가 되고 유실이 돼 버립니다. 이 크고 실한 돌이다 보니까 일부는 뭐 어떤 집의 주춧돌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조경용으로 판매가 되기도 하죠. 또 채석장으로 가서 뭐 여러 가지 용도의 석재로 쪼개지는 일도 있었고요. 네. 안타까운 일인데 이미 지나가서 뭐 어쩔 수 없겠군요. 이 문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춘천시 중도 이야기인데요. 이 1967년 강원도 춘천시에 의암댐이 완공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도라는 인공섬이 생기게 되죠. 이 중도는 처음에는 논밭으로 이용이 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관광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이 관광단지라고 해도 별다른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라 풀하고 나무가 우거진 공원으로 조성해서 캠핑 명소로 활용이 되죠. 네. 뭐 경주 보문관광단지처럼 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거나 한 건 아니군요. 아, 네. 그건 아니고 그냥 캠핑장으로 활용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강원도가 이 자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캠핑장을 폐쇄합니다. 네. 레고랜드면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레고입니다. 이 2014년 착공을 앞두고 매장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5곳이 같이 이제 발굴 조사를 벌이는데요. 그렇게 진행된 일체 조사에서 중도에서만 1,400개가 넘는 청동기 유구가 발견이 되죠. 네. 이 유구라고 하면 유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유구는 주거지나 무덤, 또 사원처럼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뜻하는 건데요. 이 유적은 유구를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1차 조사를 통해서 고인돌 100기, 뭐 집터 920기 이렇게 포함해서 대규모 마을 유적이 발견이 되는데요. 단일 유적으로는 한반도 최대 규모로 밝혀집니다. 세계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 정도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은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네.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대규모 유적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곳에다가 레고랜드를 만들기보다는 좀 뭐 청동기 랜드라든지 또 이런 청동기 문화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원도는 그 이후로도 레고랜드 건설을 강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된 시굴과 발굴로 각종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해도 뭐 반달, 돌칼 등을 포함한 석기시대 유물하고 또 고조선 시대의 지배층을 대표하는 비파형 동검, 또 청동도끼 이런
이런 뭐 유물들까지 모두 9천여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한반도 최대 유적이라고 하더니 발굴된 그런 유물 양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청동기뿐만 아니라 또 이 석기 시대 유물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군요. 네네, 그만큼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다는 뜻이죠. 이 집터도 1300기, 고인돌 170기, 청동구 유기, 청동기 유구 1400기 등 엄청난 규모의 유적이 발견이 됩니다. 또 짐승을 막기 위한 도랑도 함께 발견이 되면서 이제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안전을 어떻게 확보했으며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한 생활상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됐죠. 네.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또 이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그 당시의 뭐 생활상 뭐 이런 것들까지 연구를 할 수 있게 됐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 그리고 또 청동도끼도 대량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지배계층들이 청동기를 이용해왔다 이런 학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청동 유물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고인돌들이 지배층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과 어린아이들도 매장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도 또 추가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춘천시의 중도 유적은 이 우리나라 고고학에 있어서 뭐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되는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고학 잡지에도 중도 유적의 규모하고 가치에 대해서 소개가 됐고요. 또 독일의 루츠 피들러 고고학 교수는 중도 유적에 대해서 유일무이하고 굉장하며 유물의 퀄리티와 규모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또 뭐 발굴된 유적 하나하나가 모두 고도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던 이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던 쪽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지만 뭐 이 정도 되면 그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런데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강원도 측은 레고랜드 건설을 강행을 하면서 문화대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협의 결과 유적의 일부분만 보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유적 공원을 조성을 해서 발굴된 유물은 전시관에 전시를 하기로 했고요. 이 결정 때문에 발굴된 유구와 고인돌들이 상당수 다시 흙으로 덮여버렸습니다. 네. 이 뭐 힘들게 이 발견한 한반도 최대 유적을 다시 흙으로 덮어버렸군요. 네. 그리고 유구 3,300여기 때문에 가운데서 30여 개만 유적공원에 이전해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제 레고랜드는 흙으로 덮어버린 선사시대 유적 위에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6개월의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개발과 보존은 항상 이 맞부딪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또 외국계 장난감 놀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또 유구한 그런 선사시대 문화를 다시 묻어버리는 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레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를 덮을 만큼은 아닙니다. 개발도 좋지만 지킬 건 지키면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